그리고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슈팅을 한 번도 때리지 못한 첫 경기였다. 혼란은 토트넘 박스 안에서 볼 터치가 하나도 없었다. 토트넘이 거한 맨체스터 시티를 홈에서 잡았습니다. 참 희한한 팀이에요. 경기력이 좀 내려가나 싶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빅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또 뭐랄까요, 뜻밖의 결과들을 얻어내고 그러면서 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응원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팀이 아닌가. 게다가 이번에는 콘테 감독이 수술 때문에 이탈했던, 벤치에 앉지 못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날이 이번 라운드에서 에버튼에게 잡혔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여서 토트넘이 힘든 경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과르딜라 감독의 선택도 아쉬웠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가장 뜻밖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 누굴까요? 에미레송 로얄이죠. 다들 그 포로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습니다. 워낙 좀 떠들썩하게 영입을 했던 선수고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 풀백 라인, 굉장히 좀 윙백 라인 늘 좀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이참에 포로가 투입이 돼서 로얄과 지금 어떤 경합 과정에서 좀 더 좀 치열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얄이 선발로 나왔고요. 도어티어가 스펜스가 다 또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쟁에서 자신이 왜 이겼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 이브닝 스타드의 기사 평점, 전체 평점을 매기는 기사의 제목이 매그니피센트 로얄이 정말 빼어난 활약을 펼친 로얄이 그릴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야, 정말 아주 대단히 멋진 이런 제목과 함께 선수 전체 평점 매겼습니다. 그만큼 이날 로얄의 활약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그릴리시 전투라는 게 이날 상대 팀의 왼쪽 측면 공격을 맡았던 게 이제 잭 그릴리시 아닙니까? 이적료 1억 파운드, 무려 1,5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로 맨시티가 영입을 했던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로얄 선수가 정말 압도를 했고요. 거의 뚫리질 않았습니다. 정말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이날 기록 정리된 거 보시면은 뭐 볼터치 많았고 경합 과정에서 8번 이겼고요. 클리어런스 6번, 그리고 이제 포지션 원, 그러니까 볼을 탈취해서 소유를 가지고 온 숫자도 5번이나 있었고, 상대 박스 안쪽에서의 볼 터치도 3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그릴리시와의 전투에서 이긴 것도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 언더래핑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던 이날 로얄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격차를 받을 만했고요. 그래서 BBC MOTD에서 운영하는 그 SNS에 이런 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로얄이 분명히 로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경 닦고 보니까 브라질 역대 혹은 세계 역대 최고의 오른쪽 윙백으로 꼽히는 카푸 선수의 모습이 보였다. 로얄인 줄 알았더니 카푸네? 뭐 이런 이미지인데, 그냥 유쾌하게 로얄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해서, 워낙 또 빅매치였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한 경기에서 로얄이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또 칭찬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토트넘 선수들, 맨체스터 시티를 꺾었던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현지 매체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평점 7.5점, 뭐 준수하게 받았죠. 그리고 최저 평점은 퇴장을 당했던 로메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같은 점수군요. 페리시치. 이날 손흥민 뒤에서 뛰었던 페리시치, 공격적 기여. 이제 상대 팀의 마레즈 선수, 지난번 맨시티 원정 갔을 때 마레즈한테 완전 탈탈 털렸던 페리시치인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거의 뭐 수비만 했고요. 마레즈가 나간 뒤에 공격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손흥민 그 2대1 패스 안 준 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짜증이 납니다. 뭐 워낙 볼 받으면은 가까운 쪽보다 반대쪽을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날 그런 장면에서 좀 줬어야죠. 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페리시치가 이날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면서 일단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 자리가 이제 또 좀 문제가 되겠네요. 로얄이 올라왔고 포로까지 영입한 오른쪽보다 오히려 페리시치가 내리막이고 세셀명이 좀 활약이 별로 없는 왼쪽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오늘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팀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풋볼 런던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자기 진영 부근, 박스 부근에서 상대 박스 근처까지 내달린 장면에서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 이날 경기 시작 초반이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마치 번니전 골을 넣을 때 그 골 넣기 전까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뭐 쾌속 질주하는 모습,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 좀 볼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줬죠. 중앙을 거쳐서 왼쪽 측면을 내달리면서 맨시티 수비에 끊임없이 위협이 되어주었다. 자, 해리케인에게 평점 9점 줬습니다. 15분 만에 자신의 토트넘 267호 골을 터뜨리면서 명실상부 토트넘 역대 최다골 득점자가 되었다. 자, 그리브스와 이제 동률이었다가 이 골로 이제 넘어서게 됐죠. 후반 초반 로얄의 크로스를 놓쳐서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다. 야,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이날 로얄의 활약은 굉장히 전천후였다는 거. 케인이 헛발질을 했습니다. 이게 로얄이 거기서 그렇게 좋은 크로스를 올릴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케인이 그런 헛발질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에게는 10점을 줬습니다. 포로 영입에도 자기 자리를 지켰고 전반 내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맹활약을 했다. 후반 초반에는 케인이 아깝게 놓친 찬스도 만들어냈다. 후반전 그릴리시와 경합할 때 수차례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다.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였고 그릴리시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내가 뽑은 맨 오브 더 매치다. 자, 풋볼 런던. 굉장히 이런 평가가 좀 과하지 않은 활약이었고요. 정말 매 경기 한 번씩은 개그쇼를 보여줬던 로얄인데 지난 경기부터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정말 앞서 보여줬던 눈 떴고 보니까 카푸네 뭐 이럴 정도로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평점 10점. 약간 과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낮았고 팬들이 정말 조롱의 응원가를 만들어서 부를 만큼 좀 부진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떤 그 갭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좀 감동이 평점 10점을 주게 된 계기가 아니지 않을까.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에게 9점 줬습니다. 이날 굉장히 잘했죠.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서 케인의 골을 만들어낸 초반 15분 활약 대단했다. 경기장 어디에나 있었고 경기를 중단시켜서 맨시티를 당황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막판에 시간 끄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반 페리시치 6점. 수비 상황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장면에서는 몇 차례 좋은 역할을 해냈다. 페리치의 존재감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 경기였고요. 에릭 다이어에게 9점을 줬습니다. 이날 벤 데이비스하고 아주 수비 쪽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 그리고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슈팅을 한 번도 때리지 못한 첫 경기였다. 혼란은 토트넘 박스 안에서 볼 터치가 하나도 없었다. 정말 이날 혼란은 괴물 같은 공격수라는 어떤 그런 그 세간의 평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이오와 로메로, 특히 로메로 선수가 많이 잡아요. 로메로가 투장을 당해가지고 평점이 많이 깎이긴 했지만 로메로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많이 잡았습니다. 또 다이오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이오가 9점을 여기서 받았네요. 다음은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탑플라이트 펜진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에너지는 앞으로 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신호였다. 충분히 저는 이 문장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좀 고립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동료들의 패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준 시합이었어요. 위고 요리스에게 8점 줬네요. 평소에 비해서 기여도가 높은 경기였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5점. 이날 잘했는데 몇 차례 그러니까 늘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좀 과감하게 뛰쳐나가서 어그레시브한 수비를 하는 것 물론 팀에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또 팀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란에게 불필요하고 무모한 태클을 시도해서 옐로 카드를 받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랬더니 경기 종료 5분 남겨놓고 그릴리시에게 더 어리석은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다. 네, 불필요한 태클이었죠. 에릭 다이에게 8점 줬습니다. 엘링 혼란을 고립시키는 역할 잘 해냈다. 세피스 수비도 좋았다고 평가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브닝 승리나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 훨씬 더 나아진 플레이였다. 자신감, 경기력 돌아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반 페리시에게 6점 줬습니다. 맨시티 원정 당시의 호러쇼 이후에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을 갖고 있을 때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에메르송 로얄 여기도 9점을 줬네요. 공수에 걸친 맹활약으로 페드로 포로와의 선의의 경쟁에 화답했다. 포로 영입에 좀 더 자극을 받고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본인에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한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마지막으로 해리케인에게 8점 줬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 267번째 골로 역사를 썼다.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굉장히 좀 좋은 평가.
이런 빅매치에서의 승리는 어느 한두 선수의 활약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던 토트넘이었고요. 물론 거기에 걸맞게 맨체스터 시티 선발 라인업도 삽질이었고 그 뒤로 선수 교체 타이밍도 놓쳤고 전체적으로 맨시티다운 경기력이 많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리 네빌 현재 그 게리 네빌 해설위원 레전드죠. 이분이 맨시티가 예전에 비해 너무 약해졌다. 예전만큼 강한 느낌이 안 든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데 10분 공감을 하고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가 뭐 약했던 강했던 이런 승리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탑4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로얄이 이렇게 잘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